무슨역학이 붕괴하기 시작하고 과학이 이상해졌어요. theory laden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론이죠? 이론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현미경이든 망원경이든 그냥 관찰은 객관적인 관찰이고 누가 봐도 똑같은 결과를 낳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고자 하고 볼 때 그게 보이는 묘한, 그러니까 과학은 객관적인 게 아니게 된 거예요. 실증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성적인 주체가 만능의 주체고 이성적인 주체는 등가적이고 누가 보기에도 똑같은 결과를 낳고 이렇게 밝은 이성의 세계로 막 인류가 가려고 그러는 시점에서 가만 보니까 이성은 그렇게 객관성도 보장할 수 없고 심지어 자연과학조차도 그렇게 객관적인 게 아니고 이상하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아인슈타인이 등장을 해요.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사고의 실험을 합니다. 실제로 자기가 사고의 실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이런 열차가 있다고 하죠. 한 칸짜리입니다. 여기 빛의 전구가 있어요.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3m라고 하죠. 천장에 거울을 놔둡니다. 그럼 저 열차가 서 있어요. 밑에 전구에서 거울을 가면 빛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겠죠? 이게 3m를 6m를 간 거죠? 네? 왕복? 그럼 근데 빛은 절대로 그 빛보다 빠른 속도는 없습니다. 빛보다 빠른 물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19세기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럼 빛은 간 거리는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온 겁니다. 근데 기차가 아주 고속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 빛은 여기서 쐈을 때 여기 갔다 여기 오는 게 서 있을 때처럼 직진하지 않고,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있다가 약간 이렇게 이동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여기서 광원이 여기 갔다 여기로 이동을 하죠. 이만큼. 여기선 고정되어 있는데, 그럼 빛은 사실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게 됩니다. 밖에서 보면 이해가 되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물리학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벤트죠. 하나의 사건이죠. 열차 안에서 보거나 열차 밖에서 보거나 두 번 실험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빛을 전구를 켰다가 껐어요. 근데 한 사람은 열차 안에서 보고 한 사람은 열차 바깥에서 봤어요. 근데 행위 자체는 같죠. 같은데 빛이 간 거리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렇게 갔다 오고 하나는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옵니다. 조금이라도 더 길어요. 근데 빛의 속도는 일정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런 설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거를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 북극성은 지구로부터 한 8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빛으로 달려서 800년 걸린다는 얘기죠. 그럼 1200년 정도 고려 말기 무신 정권이 성립될 때쯤에 빛이 시작된 북극성을 출발한 빛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에 북극성이 폭발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럼 북극성이 폭발해서 없어졌다는 사건을 우리가 인식하는데 앞으로도 400년이 걸리겠죠. 그 사이에 북극성은 무너진 겁니까? 없어진 겁니까?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체는 존재하는 건데 그 존재를 인식해주는 주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존재 안 하는 거나 다름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북극성이 무너진 사건은 북극성이 붕괴했다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위치에 있는 존재가. 북극성과 지구의 한가운데 있으면 알 수 있습니까? 그것도 400년 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관점에 따라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건 없는 겁니다. 바로 한 300년 동안 데카르트 철학 이후로 주체가 너무나 확고해지고, 데카르트는 주체가 확고하다고 그랬죠? 막 뭐든지 관찰했고 뭐든지 이성 만능주의에서 이루고 그랬던 때인데 이성이 만능도 아니고 심지어 데카르트적인 주체의 확실성도 이젠 전혀 없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흐물흐물해져요. 주체와 이성이 영국으로는 이때 빅토리아 시대인데요. 빅토리아 시대에 이성의 힘으로 못 이룰 건 없다. 이성으로 과학이 발전하고 인류는 꼭 뭐 달도 정복하고 막 이럴 거라 그랬어요. 근데 19세기 후반부터는 이성과 주체가 결코 확고하지 않고 관찰은 절대적인 알을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시기에 나온 사람이 니체인데요. 니체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이지만 프랑스에서 많이 이제 알려졌죠. 이 사람은 서양 철학에 2000년 동안 서양 철학을 옥죄고 있었던 게 2500년 동안 그렇다고 치면 니체는 이제 19세기 말 사람이니까요. 뭐냐? 절대적인 진리를 얻는 것을 알미라고 여겨왔다. 예? 플라톤 이래로. 근데 절대적인 알미라는 게 있냐 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질문 구조가 달라져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세상 만물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뭐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형식이 2000년을 지배해왔어요. 그리고 그 정점에 다른 게 이성 만능주의예요. 뭐든지 문제를 잡아서 인식 주체가 뭘 문제를 잡습니다. 대상으로 잡는 거죠. 컵을 알고 싶어요? 컵이란 무엇인가? 질문 던집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뭐든 마음처럼 깨부시든 다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다 밝혀내요. 컵이란 이런 거야. 한 바퀴 발전하죠 또. 그래서 과학혁명을 이루고 발전하고 좋았어요. 뭐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니체는 그래서 결국 그 진리란 무엇인가를 물었던 거거든요.
컵의 진리란 무엇인가? 백묵의 진리란 무엇인가? 백묵의 정체도 밝혀내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니체는 진리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묻지 말고 누가 진리를 말하냐를 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사회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 연배 때 익숙한 겁니다만 1980년도에 5공화국 정권이 들어서고 5공화국 정권이 뭐냐면 질서란 아름다운 것 이런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질서가 아름다운 건 사전적인 정의죠. 예? 근데 그게 아무것도 설명이지 않아요. 누가 질서를 규정하는가가 결국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예? 질서가 아름답다는 것처럼 말해놨지만 누가 질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장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학생 시위 많이 하는 거 이건 무질서한 거라고 규정할 수도 있고 예? 어떤 정치적인 탄압에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질서란 아름다운 것이라는 건 무의미한 명제예요. 누가 질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인 그 문장의 의미가 결정이 됩니다. 니체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진리를 여태까지 찾아왔는데 진리가 고정되어 있는 듯이 말하고 있는데 실은 진리가 누가 진리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진리는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걸 언어학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리라는 말을 사전 찾아보세요. 진리란 건 뭐라고 나올까요? 사전에 예를 들어 무슨 옳고 그름을 이게 정의는 아닌데요. 제가 한번 아무렇게나 해보겠습니다. 진리, 언제나 시대와 관계없이 공간에 관계없이 옳은 것 이런 거라고 합시다. 자, 시대와 관계없이 시대란 말 알아야겠죠? 관계없이 관계란 말도 알아야겠죠? 언제나 옳은, 언제나 찾아봐야겠죠? 옳은, 옳다는 거 찾아봐야겠죠? 또 것이라는 불완전 명사 찾아봐야겠죠? 그럼 또 찾아봅시다. 시대를 찾아봅니다. 그럼 시대는 때를 가리키는 말로 어떻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때라는 말 찾아봐야겠죠? 가만 보면 정의는 없는 겁니다. 저스티스의 정의가 아니라 데피니션, 어떤 개념에 확고한 정의라는 건 없는 겁니다. 애초에. 사전은 말이 돌고 돌아요. 국어사전 아무리 찾아봐야 사랑이란 말 찾아보면 남자와 여자 또 찾아야죠. 남자 시간은 또 나오겠죠. 결국 아무것도 정의되는 게 없습니다. 그 자체로 돌고 돌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속여왔던 것이 거대한 서구의 형이상학의 그물입니다. 우리는 형이상학에 속았던 거예요. 형이상학이란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 자체 내에 근거를 가진 체계입니다. 자체가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가 근거도 만들고 사실은 이런 거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니체는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구도를 부셔야 된다. 신이든 뭐든 해겔, 할아버지든 고대 그리스든 다 잘못됐다고. 왜냐? 애초에 문제가 진리를 찾으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진리도 부정하고 주체 이성 다 무의미합니다. 다 부서지죠. 여기에 또 같은 시기에 중대한 발견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소시르라는 언어학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스위스 사람인데 소시르가 바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국어사전의 정의를 들면서 그러면 하나의 개념이 정의가 정해지는 건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소시르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